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희 최영입니다. 자, 43일 남았습니다. 우리 오늘 23년 공무원 구급 문제 마무리하는데요. 잘 따라오셨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무원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강좌 아주 짧게 특강으로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뭐 회차가 많지는 않겠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모의고사 내용들을 함께 풀어볼 거니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특강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출문제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같이 풀어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 좀 잘 해주세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 2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드호크라시에 대한 문제죠. 에드호크라시에 속하는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번,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안서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선발해서 구성한 팀입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 팀제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팀도 팀제입니다. 태스크포스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이고 횡적으로 연결된 조직 유형인데, 태스크포스보다는 조금 더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장기적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전문성, 팀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여서 엄격하게 딱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태스크포스가 좀 더 지속적이냐, 아니면 프로젝트 팀이 좀 더 지속적이냐, 역시 학자들마다 의견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설명하는 요 정도. 특수한 과업의 완수를 목표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스크포스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이고 횡적으로 연결된 조직 유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분화가 되어 있는 기존 지시 라인에 횡적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지시 라인, 수직적인 기능 구조에서 수평적인 사업 부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원적인 권위 계통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전체 기능을 포괄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체를 묶어서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형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네트워크 조직에서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조직은요, 사실 역량이 좀 강화되는 조직이긴 합니다. 조직이 전체 기능을 포괄하고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핵심 기능만을 담당하는 조직. 요거 하나를 두고요. 담당하는 조직. 요거 하나를 두고 나머지 기능들은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표현이 틀렸거든요. 근데 아마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을 거예요. 전체 기능을 포괄한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결국 조직의 특정한 조직이 모든 기능을 다 포괄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은 그게 아니라 핵심 기능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외부적으로는 다수의 협력체를 묶어 외부적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22번입니다. 조직 개혁을 위한 임파워먼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임파워먼트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임파워먼트는 지금 이런 거, 뭔가 조직의 개혁을 위해서 서로가 독려하고 권한을 나누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권한을 나누어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직 개혁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의 의미를 제대로 보시는 건 지금 보시는 이렇게 3번과 2번 선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인데요. 제가 2번, 3번, 4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해볼게요. 조직을 개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실험하고 뭔가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독려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관료제의 통제 중심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요.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 시스템, 보상 시스템 이거 모두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선지. 변화 관리를 위한 기법들이 구성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추진되는 팀이 해체되더라도 구성원 스스로가 개혁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형태 이런 걸 임파워먼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럼 1번.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변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그대로 두지만 구성원들이 변화의 비전과 전략을 직접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이거 맞아요. 이게 임파워먼트입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들의 개혁적인 요구에 대해서, 개혁적인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실행에 옮기는 그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변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그대로 둔다? 이게 틀렸어요. 변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제거하고 이런 인파워먼트를 실천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여기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틀린 것 때문에 1번을 보시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인파워먼트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 조직의 구조 개편, 그 다음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모든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2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입니다. 자, 23번 들어갈게요. 고위공무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고위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중앙행정부처의 실국장에 해당하는 보통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해서 성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인적 자원 시스템이고요. 기존의 1에서 3급이라는 신분 중심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서 직무 등급을 나누죠. 가급과 나급이라는 직무를 구분합니다.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직위가 전체 고위공무원단 총수의 20%, 타 부처의 공무원들과 경쟁하는 공모직위가 30%입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요. 개방형 직위에서 경력 개방형 직위 있죠. 아시겠지만 경력 개방형 직위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요, 민간인만 경쟁을 합니다. 공무원은 지원할 수 없고요. 공무원이 지원하는 건 개방형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무원이 함께 경쟁하는 게 개방형직이고요. 지금 민간들로만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는 경력 개방형직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 직업공무원제는 제가 항상 어릴 때, 젊을 때 임용이 되어야 하고요. 평생 정년 보장해서 공무원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공직 설계 방식이라고, 공직 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직업공무원은 일생 동안 일하고 신분 일생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이고요. 영국에서는 과거 국왕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종신직 행정 관료를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해서 중간에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을 뽑아놓으면 그들이 평생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의 제도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을 시작으로 실적주의 원칙이 도입됐죠. 하지만 미국의 펜들턴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리제가 아닌 계급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직위분류제를 기반으로 직업공무원제와는 다른 그런 실적주의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3번은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4번 직업공무원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분 보장해줘야 되죠. 그리고 젊고 유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들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지역에서의 행정 서비스 전달 주체,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역에서의 행정 서비스 전달 주체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 등이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중앙정부 법인의 소속기관이죠. 3번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왜 없어? 말도 안 되지. 독자적인 법격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를 수행한다. 뭐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도 할 수 있고요. 자치사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이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요. 갑자기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죠? 자, 4번입니다. 지역에서의 행정 서비스는 주민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행정이다. 근접 행정이다. 맞는 선지가 되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23년의 공무원 9급 문제 한번 다 봤습니다. 문제가 좀, 약간 일반 행정직 문제랑 다른데라는 느낌이 있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설을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내일은 공직 윤리에 관련된 법령들 2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너무 애쓰셨고요. 하루 종일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